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도 지방선거 전의 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입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잠시 뒤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점상으로 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사과를 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늦었죠. 그 사과 수준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정도일 거고요. 예. 대책을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연 국민들을 갖다 지금은 그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방향 제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역 없는 조사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재난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에 대해서는 수사망을 갖다가 좁히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재난 시스템이 왜 붕괴됐고 그날 왜 한 명도 사실 실종자를 갖다가 그 후에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또 무력화되고 그 시스템에 애초에 재난을 갖다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시스템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국회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조사기구가 병행되어야겠죠. 유가족도 포함되어야 할 거고요. 예. 그 성역 없는 조사 대상에 방금 언급하신 그 청와대 또 예. 재난 관리하는 안행부라든가 또 관련 부서라고 할 수 있죠. 해수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청와대하고 청와대가 이제 그 총괄 컨트롤 타워니까요. 해수부하고 안행부는 뭐 중후부서니까 그 재난 시스템이 붕괴되게 된 과정이 무엇이고 그날 네. 또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갖다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되고 아울러 각종 규제 완화는 누가 주도했으며 또 국회는 거기서 무슨 역할 특히 힘 있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대구 경북 지방에 부산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로비를 받았으며 또 대한민국의 재난 방송은 왜 실패했는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선장이지만 세월호를 구조하지 못한 대한민국 선장과 그 주변의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 재난방송국장의 책임 이런 것도 아울러 다 규명돼야겠죠. 예. 만일 오늘 오전에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뭐 조금이라도 좀 포함이 안 되거나 좀 미온적이다. 그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그 정부와 국가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담화도 작성되고 만들어지고 또 국민한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 개혁의 대상인 그들이 모든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담화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생각이 부는 것이고 예. 국회가 주도를 해서 대통령의 생각 플러스 국민이 요구한 것까지 우리가 관철시키고
또 실제로 이뤄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혁기구를 제안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이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통해서 야당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혁기구 제안할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전혀 고민스럽지 않고요. 예. 야당이 배제된 시스템, 국가개혁기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법권, 결국 시스템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인데 그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배제하고 국가를 개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붕괴에 대한 국민적 충격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초정파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본질을 갖다가 기피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책임이 없는 것이냐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죠. 따라서 당연히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혁기구여야 한다. 정부나 국회만으로 한정된 범국민개혁기구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거국내각 얘기도 좀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야당에게 입각 제한을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국 내각을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국가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거기서 야당 인사 한두 명이 들어가서 지금 국가 시스템이 바뀔 거냐. 제일 중요한 건 1인 군주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총리 장관부터 저 구급 공무원까지 다 전달돼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국가 개조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네. 장관 한두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1인 군주 체제의 개혁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가 공정한 조사기구, 유가족들까지 포함이 돼서 민간 주도의 조사기구를 만들자는 그 제안인데요. 지난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었단 말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민간이 참여하는 성역 없는 조사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예.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권은 검찰과 또 특검에만 부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사를 한 데 있어서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참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집회가 열릴 경우에 혹시 동참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들의 구호는 이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국민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거와 투표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정치권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진상조사와 정책, 입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 마무리됐고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이 얘기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장 전략공천을 놓고 여전히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철수 대표 광주 방문했을 때
계란세를 받기도 했는데, 이거 일단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가서 윤장현이라고 하는 분이 5.18 때 광주의 의사였고 또 그 이후에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광주와 같이 한 5.18 정신과 같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전달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해를 구하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의 행동, 소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수 광주 시민은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주의 의사였다는 표현은 그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이 의사로서 예. 실제로 시민군이랄지 광주 시민들을 갖다가 구조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당에서 공천한 이 윤장현 후보가 이번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결국 누가 시민의 마음을 잡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윤장현이라는 그 한 인간의 일생이 전달이 되면 광주 시민들이 안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미리 어떤 짐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이 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전략 공천을 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우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는 17개 시도 전체 우리 지방선거의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예. 이번 지방선거 승부처를 어디로 좀 꽂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도권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디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다 있겠습니까? 수도권 선거는 전체 어떤 이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결집돼 운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죠.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세월호 책임론 민심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정치적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것을 갖고 유권자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이 중부권 선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한 것이고 또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앞으로 유권자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만큼 여기서 좀 방향이 여기서 움직여줘야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교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지금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낙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책임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앵그리만만큼 또 그에 반하는 그에 상대되는 또 일정한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보수층의 결집은 역대 선거에서 보아왔듯이 굉장히 탄탄하고 또 진흥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은.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유세보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컨셉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치인의 목소리는 유권자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에 공감하고 응답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는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유권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좋고, 또 유세차는 많은 시민들이 올라와서 일종의 만민공동의 형식으로, 동네니까 뭐 그렇게 만민공동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네 반상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형식의 반상회에서 계속 그분들의 어떤 울분과 하소연을 갖다 듣고 답해 나가는 그런 형식,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식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인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출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방식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인 군주 체제를 바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국가 개조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짐이 말하면 끝이다. 짐이 말하면 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을 갖다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 지금 우리 시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걸 텐데,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전달하고 떠나는 것. 이거야말로 1인 군주체제의 전형이죠.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의 단적인 표현이죠. 예. 이 군주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그런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때도 그랬고요. 사퇴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는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갑갑한 문제죠. 1인 군주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생각과 태도를 갖다가. 예. 근데 생각과 태도를 본인이 교정해야 되는데, 그러길 바라는 거죠. 국민 다수가. 근데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교정에 대해서, 또 본인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갑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불행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바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주변의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 그것까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70년대에 사회생활, 관료생활을 시작했거나 지금 나이가 70대인 분들이 최고 권력기관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통령한테 90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육사공화국이라고 그랬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료공화국을 만든 게 대통령 아닙니까? 예. 장관들 다 관료로 깔고 그들한테 정권을 주고 그들한테 규제 완화를 하라고 하고 규제는 원수라고 처부수라고 해놓고 지금 다시 와서 관료를 갖다가 혁파하겠다. 그 시작부터 사실 단추를 잘못 깬 거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1인 군주체제, 관료공화국,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무능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는 그런 분석도 뭐 타당성이 있는 분석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뭐 야권에 대한 지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된 것이죠. 국민 정서가.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진상을 갖다가 차분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팩트 파인딩의 자세. 이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심퍼시, 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심퍼시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특정 방송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JTBC가 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첫째 팩트 파인딩이 있다고 본 거고, 둘째 심퍼시에 보였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도 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국민 정서와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팽목항을 가서 교대로 조용히 지키고 있거나 봉사를 하고 있거나 또 안산에서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드러나지 않고 또 조용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도 다 죄인된 심정이고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사실 뜻하지 않은 몇 가지 어떤 그 충돌, 작은 이해관계, 뭐 공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충돌로 자꾸 비춰지니까 그런 것들도 부각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의 선대위 공보단장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